자,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투부정사를 갖다 마지막으로 끝냈죠. 그 다음에 오늘은 투부정사에 이어갖고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동명사 이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번에 지난 시간에 배운 투부정사에 비해서는 좀 약간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동명사. 동사긴 동사인데 명사로 쓰는 동사.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뜻이 의미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말. 얘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해석이 저번 시간에 뭐 다 보셨으니까 알 테지만 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게 아니라 많죠. 그래갖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갖고 해석을 갖다 좀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매우 클리어해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가 뭐하는 것, 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쓰임새도 하나고요. 거의 명사 하나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죠.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는 투부정사에 비해서 간단해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동명사가 끝난 다음에 배울 분사가 있거든요. 분사. 이제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를 갖다가 형용사로 써갖고 뭐 명사를 꾸며준다거나 아니면 서술적으로 쓴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동사긴 동사인데 동사에서 파생은 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엄마는 동사예요. 엄마는 동사인데 우리는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동사야 뭐뭐 다라고 끝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엄마는 동사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특성은 다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자식들이죠. 다시 말해갖고 약간 파생돼서 나온 그런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동사에서 파생이 돼서. 그래서 이 파생된 이 동사를 갖다가 준 동사라 그래요. 부모의 속성, 동사의 속성은 다 갖고 있대. 하지만 동사는 아니고 동사에 준한다. 그래갖고 이거 준동사라 그러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 세 개가 뭐라고요? 형제 정도 되면 됐나? 형제? 이 세 개가 같이 묶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그리고 분사요.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차례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그 영어에서 어떤 단어를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해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리바이벌은 안 할게요. 다시 반복은 안 할 텐데요. 근데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명사로도 쓴다 그랬잖아요. 명사. 뜻이 다양해요. 명사로도 쓴다. 뭐뭐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는 것. 그리고 형용사로도 쓴다 그랬죠? 형용사라고 써갖고 내가 해야 할 숙제, 먹을 빵, 먹을 햄버거, 해야 할 숙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갖다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부사 있어요. 부사. 부사로도 쓰이죠.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이렇게 뜻이 많았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뜻이 다양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앞에 거 보시면 되잖아요. 문법 한 번만 해갖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거의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건 약간 좀 쓰임새가 다양하고요. 동명사 오늘 배울 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요거 있잖아요. 동사긴 동사인데 명사로 쓰겠다. 그래갖고 얘는 명사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로.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형용사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할 건 요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얘랑 얘랑 보면 겹치는 게 있죠. 겹치는 게. 그래갖고 동사를 갖다가 명사로 쓰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쓰면 되지 왜 동명사도 만들어 놓고 투부정사도 만들어 놨냐 이거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렵죠. 그래갖고 제가 만약 이걸 지운 다음에 우리 분사도 안 배울 거잖아요. 지금은 안 배울 거니까 이렇게 놔둘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t가 있단 말이에요. it가요. it가 먹다인데요. 여기다가 만약 우리 to eat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되죠? 먹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명사로 해갖고 먹는 것. 근데 eating이라고 쓰잖아요. 그럼요. 얘도 뭐가 되더라? 먹는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둘 다 얘랑 둘 다 뭐가 되더라? 먹는 것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동명사 같은 경우는요. 동사에다가 ing만 붙으면은 동명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it 앞에 to를 붙이면 투부정사, it 뒤에 ing를 붙이면은 동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둘 다 똑같아요. 투부정사의 여러 뜻 중에서 하나인 먹는 것과
동명사는 뜻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뭐뭐 하는 것.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왜 두 개로 만들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되나요? 만약 to eat 다음에, 제가 만약 요것도 이제 지울게요. 이거 지운 다음에, 제가 만약 여기다가 I like를 갖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I like. 이렇게. I like 쓴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나요? 그 다음에 뒤에 뭘 쓸까요? 뭐 햄버거 쓰죠, 뭐. 아니면은, 있습니까? 네. 뭘 쓸까요? 햄버거 써요, 햄버거. 맨날 햄버거만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나는 햄버거를 갖다가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둘 다 되나요?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이 to eat을 쓰나 아니면 동사다 ing를 쓰나 해석은 우리말로 뭐뭐 하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거의 9% 이상, 거의 100에 99 이상은 호환도 가능합니다. 호환도.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이걸 두 개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만 만들면 되죠. 우리말도 그냥 먹는 것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왜 두 개로 만들었냐 이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이게 옛날 영어의 옛날 영어에서는 이걸 갖다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얘는 약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미래의 느낌입니다. 미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의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얘는 사실 약간 과거의 느낌을 갖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거 갖다가 이 약간 시제를 갖다가 거기다가 덧붙여갖고 얘는 뭐 굳이 마냥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얘는 먹을 것, 얘는 먹었던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약간 미래와 과거에서 나눠갖고 겉것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영어가 지금 넘어오면서 현대로 계속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갖고 얘랑 얘는 그냥 거의 호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서로 상호.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했다라는 흔적이 있죠. 어떤 흔적이 있냐면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나는 뭐 했나요? forgot. 까먹었어요. 저는 까먹었습니다. 아, 뭐를 까먹었냐면은 또 it으로 계속 했으니까 it으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to eat를 쓰고요. 여기다가는 eating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뒤에는요. 아, 또 햄버거 쓸까? 네. 햄버거 쓰죠. 뭐. 그래서 이번엔 영어로 쓰겠습니다. 네. 햄버거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in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는 냉장고예요. 자,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햄버거를 갖다가 냉장고 안에 있는 햄버거를 갖다가 나는 냉장고에 있는 햄버거를 자, to eating 먹는 것을 까먹었다 이거죠. 근데 제가 to는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해야 할 느낌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느낌. 그래서 먹을 것을 까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냉장고에 햄버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은 거죠. 먹을 것을 내가 까먹은 거고요. 밑에 거는요. 얘는 약간 과거적인 느낌. 이미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냉장고에 있는 햄버거를 갖다가 먹었다라는 것을 이미 먹었다라는 것을 까먹고 냉장고를 다시 한번 열어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한 동작이고요. 얘는 앞으로 할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아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죠. 해석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예, 먹을 걸 먹었던 걸 까먹었던 거랑. 예, 그래서 해석이 완전 다른데요. 이렇게 옛날 언어에서 잔재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forgot도 마찬가지고, forgot의 우리 친구 누구죠? remember. 자, 이거 기억하고, 이렇게 까먹고, 이런 것들은요, 이 to냐 아니면 ing냐에 따라 뜻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얘는 안 한 거, 얘는 한 거. 있으면 한 거를 까먹거나 기억하거나 아니면은 안 한 걸 기억하거나 까먹는 거.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단어들 있잖아요. 이 동사에 붙는 모든 이 to ing나 아니면은 to 동사나 ing 같은 경우 해석이 다 같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두 개 사이에서는. 자, 그것만 우리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그런 동명사와 토부정사의 차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아직 기초문법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막 시험에 나오는 것만 먼저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큰 범위를 갖다가, 큰 덩어리를 갖다가 우선 알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똑같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소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구별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보면요. Smoking in this area is prohibited.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Smoking, 담배를 갖다 피우는 것은 in this area, 여기까지죠. 담배를 갖다가 피우는 것은 is prohibited. prohibit 하면 금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금지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 스모킹 대신에 밑에 있는 것처럼 to smoke를 써도 되나? 됩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피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2번은요. I love chatting with my friends online. 나는 내 친구들과 온라인 하면 인터넷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난 내 친구들과 뭐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수다 떠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다 떠는 것, 채팅하는 것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은 채팅 대신에 to chat라고 써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는요. Tom kept thinking about his English score라고 나왔는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써 있어요? 탐은 kept thinking. 계속해서 이 keep라는 뜻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keep는 가만히 있는 상태를 갖다가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딱 뭐랄까요? 고개를 갖다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있다. 그럼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keep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갖다 유지한 거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유지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다. 이렇게 우리 수거로 그냥 외우거든요. keep ing를. 그래서 뭐에 대해서 그의 영어 스코어, 점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유지했다. 그럼 이거 to think는 안 되나요?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나요? 이건요, 안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거의 모든 동사들은 전부 다 ing를 쓰던 to를 쓰던 상관이 없거든요. 뒤에 뭘 쓰던 상관이 없는데 둘 다 뭐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몇 가지 동사들이 있습니다. 몇몇 동사들이 자기가 나는 to가 싫어. 난 내 뒤에 to가 오는 게 싫고 난 ing만 쓰고 싶어. 아니면 나는 내 뒤에 ing 말고 to만 쓰고 싶어였고요. 이 to랑 ing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차별을 해가 고르는 하나만 취하는 동사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조금씩 나와요. 근데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o는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ing는 약간 과거지향적인 느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expect 같은 거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거 어때요? 느낌 자체가 약간 좀 미래적인 느낌 아닙니까? hope는요 약간 좀 미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바라고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want는요 얘도 원한다. 어떻습니까? 이런 동사들 약간 좀 미래지향적인 wish도 마찬가지고요. 바라다. 이런 동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간 좀 미래적인 느낌이 좀 든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ing, 얘를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to, 얘를 데리고 다니는 게 조금 더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사들은 뒤에 ing를 갖다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뭐하는 것을 바라고, 뭐하는 것을 원하고, 뭐하는 것을 뭔가 희망하고 이럴 때는 보통 ing를 갖다가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꼭 그러면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어느 정도 미래지향적, 그게 없어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사들이 뭘 갖고 다니냐는 사실은 좀 문장을 많이 보고 독해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외울 것까지는 조금 없고요. 자꾸 외워버릇하면 안 됩니다. 문법은. 자꾸 보다 보면 느낌이 좀 옵니다. 느낌이 오는데 문제는 이런 동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동사들. refuse. 거절하다. 아니, 거절하다는 느낌이 어때요? decide. 결정하다. 이건 좀 어떻습니까?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consider. 고려하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다 동사인데요. 이런 것들은 뒤에 ing를 데리고 다닐까요? 아니면 to를 데리고 다닐까요? 아니면 다른 동사들처럼 다 데리고 다닐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래의 느낌, 과거의 느낌을 갖다 느낌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거절하다에 뭔 느낌이 있어요? 결정하다, deny. 뭔가 부정하다. 이 뭐 느낌이 있나요? 과거 어떤 미래의 느낌이? 이런 거는 뭐라고 딱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refuse 다음에는 항상 to를 데리고 다니고요. 뭐하는 것. 뭐하는 것을 거절하다. 얘도 to를 데리고 다니고 뭐하는 것을 결정하다. 얘 같은 경우는 ing를 데리고 다니고 얘 같은 경우도 ing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외워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상호 호환적으로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가 뿌리를 갖다가 이 문법이 어떻게 나와갖고 이 뿌리를 갖다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뿐이지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뭐고 무슨 미래의 느낌이 뭐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keep 같은 경우 있죠. 요게 속하는 거예요. keep는 to를 안 데리고 다닙니다. 뭐 과거 느낌 있나요? 그건 아니지만 쟤는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ing만 데리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keep 다음에 헷갈리지 말라고 keep ing를 그냥 수거로 외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밑에는요 Tony refused 여기 나왔잖아요. refuse는요 또 ing를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갖고 Tony refused to accept my proposal. 요거 뭐죠? propose가 제안하다에다 A를 붙여서 제안. 나의 제안을 accept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이거죠. 얘는 to만 데리고 다녀요. 그 다음에 그는 gave up 포기했다. 얘는 근데요 약간 좀 과거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finish 이런 거예요. 끝내다. 그 다음에 quit 그만두다. 아니면 지금처럼 give up 포기하다. 어때요? 이런 거는 뜻 자체가 약간 지나간 느낌이 들긴 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ing를 데리고 다녀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별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울 건 조금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라도 좀 알고 있으면은 아마 이해하는 데는 편할 거예요. 이런 동명사 같은 경우 약간 과거적인 느낌과 어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는 포기했다. 뭔가 딱 과거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participating in 하면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디션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다. 자, 얘는 그래서 to를 갖다 쓰면은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약간의 차이를 뒤에 무슨 차이가 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부터는요, 사실 좀 더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꼭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I congratulate you. congratulate 하면은, congratulation 하지 않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축하한다. 근데요, 얘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를. 그래서 the civil service exam 하면요, 이게 공무원 시험인데요. civil service exam. 공무원 시험을 갖다가 통과한 것. 이 쪼가리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 쪼가리 전치사는 모든 공통의 뜻을 뭘 갖고 있죠? 뭐뭐에 대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한. 모든 전치사는 자기의 뜻 말고 뭐뭐 위, 뭐 인, 뭐뭐 안에, 뭐 이런 있잖아요. 뭐 오브한, 뭐뭐의 이런 뜻 말고 자기의 원래 뜻 말고 공통의 뜻 하나를 갖고 있다고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축하한다. 뭐에 대해서요? 그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ing를 붙인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공무원 시험을 패싱, 통과한 것, 다음에 on에 대해 이렇게 해석이 딱 되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치사 뒤에다가 뭐뭐에 대해다가 ing 붙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냐 이거죠. on to pass는 안 되냐 이거죠. 이렇게요. 이것도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to pass to. 그리고 뭐뭐에 대해니까 통과한 것에 대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잘 보세요. 어떤 게 생긴 걸 잘 보세요. 어떤 게 좀 어색해요. 이거 보면요. 물론 얘는 투부정사긴 하지만 꼭 전치사가 두 번 나온 꼴 같잖아요. 쪼가리 단어가 두 번 나온 꼴 같아요. 보여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기에 쓰기도 어색하죠. 쓰기도 어색하고 항상 제가 영어는 무슨 언어요? 모양의 언어. 예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하는 것 붙일 때는요. to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to를 쓰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쓰는 게 있긴 있어요. but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요. 그 하나 뭐 두 개밖에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진짜 몇 개 안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 ing 쓰지 않는다. 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겁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써놓고 보니까 별로 예쁘지 않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안 써요. 투동사는. 자, 밑에 보겠습니다. I forgot to lock the front door in the morning 라고 나왔는데요. 아까 배웠죠. forgot은 우리 remember와 같이 굉장히 특이한 동사라고요. 어떤 동사인데요? 뒤에 to가 나오냐, ing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되는 동사는 없어요. 아예 한쪽을 안 갖고 다니고 한쪽만 갖고 다니고 이런 건 있어도 두 개를 갖다 다 갖고 다니는데 뜻이 완전히 다른 거요? 얘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forget은 좀 특이하다. remember다. 까먹고 기억하는 건 좀 특이하니까 조금 요거는 좀 외워두자. 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요. 나는 front door, 앞문이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앞에 문을 갖다가 닫는 것을 까먹었다. 닫았나요? 안 닫았나요? to가 붙으면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닫는 것을 까먹었다. 안 닫은 거예요. 닫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거 안 닫은 거예요. 하지만 밑으로 가면요. 나는 아침에 앞문을 갖다가 lock, 잠그는 것을, 닫는 것을 닫았던 거죠. 닫았던 것을 까먹은 거죠. 닫았던 것을 까먹고 가면서 문을 한번 열어본 거죠. 당연히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침에 닫았던 거죠. 잠궜던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배웠으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밑에는요.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뜻이. I'm opposed to approving the bill 하고 나왔네요. opposed라고 나왔는데요. 사실 oppose 하면은 반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am opposed. 나는 반대한다 할 때 영어로 이렇게 써요. I am opposed. 나는 반대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반대한다라고 했을 때 I am opposed라고 쓰면 되는데요. 분사, 요거 ed가 붙어서 분사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자고요. 예, 분사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 to는 왜 붙었는데요? 아니, 반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 아니면 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to는 당연히 전치사의 to란 말이에요. 전치사. 전치사가 뭐냐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방향이요. 예, 학교 가다 할 때 go to school이랑 같은 to라고요. go to school이랑 같은 거라고. 이거잖아요. 학교에 가다. 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닌 거예요. to 동사 한꺼번에 써갖고 해석 자유롭게 하는 그게 아니고 얘는 얘와 따로따로 해석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는 것처럼 이거와 따로따로 해석해갖고 the bill, 이 법안이거든요. 법안. 그 법안을 approve, 승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법안을 승인하는 ing 붙었네요. 것이요. 그 법안을 승인하는 것 to에 대해, 그 방향에 대해, 그곳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 다음에 ing를 갖다가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따로따로 해석하고 to 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은 여기서 얘를 갖다가 그럼 이렇게 쓰면 해석 이렇게 되지 않나요? 선생님, 더 빌, 그 법안을 갖다가 한꺼번에 해석하고 승인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거 좀 되지 않습니까? 자, 해석은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이 oppose라는 요 반대하다라는 거는 항상 방향을 나타내는 to를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to를 꼭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ng를 써갖고 뭐하는 것에 반대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해석은 얘도 그럴듯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은. to 다음에 ing 쓰는 것들은. 자, 밑에 한번 볼게요. unathletic 있습니까? 이게 뭐죠? anaesthetic이라고 써있네요. Anaesthetic effect is similar to sleeping at night 하고 나오는데요. 이 anaesthetic이라는 것은 마취하는 거예요. 마취. 있습니까? 단어 그냥 어려운 거 한번 써봤는데요. 그럼 마취 효과네요. Anaesthetic effect. 마취 효과.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마취 효과는 similar. 비슷하다. at night. 밤에 잠자는 것이네요. 잠자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쓰는데, 얘는 왜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안 썼나요? 왜 ing예요? similar 같은 경우는 비슷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슷한이라는 뜻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와 비슷하다.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도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하면 이 to가 뭐뭐와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뭐와. 그래서 similar는 그래서 항상 이 to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뒤에 거와 비슷한. 그래서 대상을 갖다 나타내는 그 to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를 갖다 따로 해석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to 다음에 ing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자꾸 보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외워지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say to ing? 요거 완전 수어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외워보자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o out for a walk. 산책하러 나가는 것까지죠. going out. 산책하러 나가는 것. to는요. 요것에 대해. 너 뭘 말할래? 그래서 what you say to ing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산책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넌 무슨 말을 할 수 있니?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산책하러 가는 거 어때? 라고 해석하고요. 정확한 직역하면 이 to는 뭐뭐에 대해입니다. 그래서 얘 다음에도 ing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to 다음에 ing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요.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이런 동사들은 사실 외워야 될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지금 기초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세요. 이해를. 그럼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